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자, 고3, 고2에 이어서 오늘은 2022학년도 9월 학력평가 고1 영어 총평과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자체를 막 엄청 들여다보거나 총평을 진행하기에는 막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진 않아서 난이도 정도만 체크하고 주요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답률부터 보시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건 느껴지시죠? 오답률 1위가 39번 문장 삽입 유형이었는데 63.1%. 그냥 조금 독특한 게 오답률 2위가 40번 요약문이에요. 60%라서 뭐 그렇게까지 오답률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등에 이렇게 요약문이 들어오는 건 또 되게 간만에 보는 것 같아서 이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래 보시면 순서 빈칸, 빈칸, 문장 삽입, 무관한 문장, 빈칸, 빈칸, 중장문. 그렇게까지 뭐 독특하다고 할 만한 건 사실 40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2에 이어서 우리가 주요 문항을 본다고 했으니까 오답률 1등부터 10등까지 요 문항들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답률 1등이었죠. 문장 삽입 유형이었습니다. 자,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 접근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제 영상을 몇 번 본 친구들은 이미 다 알겠죠, 이제? 논리적 근거와 문법적 근거, 이 두 가지 근거를 잡으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어요. 그쵸? 논리적 근거라고 하는 건 결국 내용,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B 얘기로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 이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너무 많이 얘기했어.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 얘기했었죠. 아니면 A 얘기를 하다 B 얘기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A 얘기를 다 끝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A 얘기를 하다가 B 얘기를 하다가 다시 A 얘기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이 각 화살표마다 전환점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A 얘기를 다 끝내고 B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다. 이게 특히 순서에서 되게 자주 등장하는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근거에서는 또 예시가 많이 나와요. For example, for instance, 뭐 as an example 이런 표현들. 얘 반드시 뭐 뒤에 나온다? 일반적 진술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일반적 진술이 먼저 나온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 게 순서상 맞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논리적 근거는 대략 요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문법적 근거에서는 제가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대명사, 지시어, 그 다음 정관사 더랑 such. 요거 우리 항상 같이 얘기했었죠. 얘네가 나오려면 앞에 반드시 얘네가 지칭하는, 가리키는 대상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게 특히 문장 삽입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근거예요. 39번도 마찬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앞까지 일단 읽어줍니다. We often associate. 우리는 대체로 연관을 짓습니다. 무엇을? The concept of temperature. 기온이라는 것의, 그러니까 온도의 개념을 with how hot or cold an object feels. 특정한 사물이 얼마나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는지에 따라 when we touch it, 우리가 그걸 뭐 할 때? 만질 때. 그러니까 만질 때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에 따라 온도가 어떻다라는 개념을 연관을 짓는다. 이런 뜻이죠. 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은 provide us, 우리에게 제공해 준대요. 무엇을? 자, qualitative indication. qualitative라고 하면 또 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성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정량이랑 반대되는 말인 거야. 정량이랑. 양적인 게 아니라 뭔가 질적이라는 거죠. 정성적으로 알려준대요. 무엇을? 기호, 온도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보고 나면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세요. What we need.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is a reliable.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그리고 reproducible method. reproduci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대요. 뭐 하는데? For measuring the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s.
사물의 어떤 상대적인 뜨거움이나 차가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 뭐보다는 rather than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에너지의 이동 속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얼마나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어디에 나와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쵸? 일단 계속 읽어보면서 어라 이상한데 싶은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논리적 근거에 따라 이상한데 일 수도 있고 문법적 근거에 따라 이상한데 일 수도 있는 거죠. 볼게요. 자, our senses, however, 그러나 나왔네. 우리의 감각은요, 그런데 are unreliable, 믿을 수가 없대요. and often mislead us,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했지? 우리는 정성적으로 알려줘. 뭘 만질 때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온도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근데 우리의 감각은 생각보다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아. 이런 말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f you stand in bare feet with one foot on the carpet. 자, 맨발로 발 하나는 카펫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타일에 이렇게 서 있으면 The tile feels colder than the carpet. 타일이 카페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라는 얘기죠. Even though both are at the same temperature. 두 개가 기온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unreliable에 대한 예시 맞죠? 요거 연결 잘 되죠? 뒤에 볼게요. The two objects feel different. 자, 두 개의 물체는 다르게 느껴져. 왜? Because tile transfers energy by heat at a higher rate than carpet does. 타일의 에너지 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이동 속도 여기 처음 나왔네. 그쵸?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연결되죠? 4번 뒤에 볼게요. Your skin, 너의 skin, 피부는 measures the rate of energy transfer. 나왔다. 그쵸? 에너지 이동 속도를 측정한대. by heat rather than the actual temperature. 실제 온도가 아니라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에 따라 온도를 측정하는 게 우리의 피부인 거죠. 자, 5번 뒤에 볼게요. Scientists have developed a variety of thermometers. 과학자들이 되게 많은 체온계를 만들었대. 온도계를 만들었대.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ments. 여기 나왔죠. 아까 뭐라 했지? Such. 여기 문법적 근거에 있다고 했었죠. 그러한 quantitative. 이거 뭐야? 정량적인이죠. 위에서 우리가 봤던 건 뭐였어? qualitative, 그러니까 quality였어. 근데 여긴 뭐야? quantity죠. 엄연히 다르죠. such라는 표현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가리키는 게 뭐야? 위에 있는 요거지. reliable, reproducible method. 요거인 거야. 얘를 해주는 게 뭐야? thermometer. 이건 거야. 정답 몇 번? 5번. 정리해보면 이 앞에서 skin, 우리의 피부는 정성적으로 측정해서 에너지 트랜스퍼 속도를 측정해. 그걸 이제 온도라고 받아들여. 반면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 에너지 트랜스퍼를 측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뭐가 더 뜨겁고 뭐가 더 차가운지를 믿을 만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해. 그게 뭐야? 얘야. 이게 quantitative. 요 skin이 하는 건 qualitative. 요 두 가지만 잘 구분하셨고 요 such라는 근거만 잘 보셨으면 사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정답 몇 번? 5번. 요게 이제 오답률 1위였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40번 볼까요? 이 요약문을 왜 어려워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simultaneously 무슨 뜻이죠?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simultaneously.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약문 같은 경우는 우리 요약문부터 보고 넘어갑시다. In the experiment mentioned above, 자,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 따르면, 자, 실험이 나왔네요. 실험은 보통 이제 결과가 중요하죠. When the two different reasons to donate were given. 자,
기부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가 A하게 주어졌을 때, 동시에 주어졌어, 따로 주어졌어, 자주 주어졌어.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A하게 주어졌을 때 the audience, 청중은 was less likely to be B. 자, B 하지 않았대요. 설득되지 않았다, 혼란스럽지 않았다, 짜증나지 않았다, 만족하지 않았다, 공격받지 않았다. 이거 중에 하나인 거죠. Because 왜냐하면 they could recognize the intention to persuade them. 얘가 나를 설득하는 의도에 대해서 너무 잘 느껴졌기 때문에 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 청중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두 가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My colleagues and I ran an experiment. 자, 실험을 했대요. Testing two different messages meant to convince thousands of resistant alumni to make a donation. 아, 이 사람들한테, 동창생들한테, 동문들한테 기부를 하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대.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emphasize the opportunity to do good. do good. 자, 첫 번째는 요거야, 요거. 좋은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인 거죠. 자, donating would benefit students, faculty, and staff.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the other. 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emphasize the opportunity to feel good. 좋은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Donors would enjoy the warm glow of giving. 자, 이렇게 기부를 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였다라는 얘기죠. 자, the two messages were equally effective. 아, 두 개의 효과는 비슷했대요. In both cases, 6.5% of the unwilling alumni ended up donating. 자, 6.5%가 기부하는데 성공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Then we combined them. 자, 이번에 얘네를 같이 줘봤어. Because two reasons are better than one. 자, 기부를 하는데 좋은 이유. 두 개 제시하는 게 한 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죠. 원래 우리가 뭔가의 근거를 제공할 때는 많을수록 좋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전부 다 제시해줬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Except they weren't. 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When we put the two reasons together, the giving rate dropped below 3%. 같이 제공했더니 떨어졌습니다. 답 나왔네요. 어떻게 제공하면? 같이 제공하면 less likely to be. 자, 뭐 하지 않아? 기부를 하지 않아. 그럼 뭐야? 정답 1번. 동시에 제공되었더니 설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틀릴 이유 사실 글이 어렵거나 얘가 뭔가 함정선지가 있거나 이래서 틀렸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 틀렸느냐? 제 생각에는 단어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한 거지. 같이 제공됐을 때 기부를 잘 안 하더라, 설득이 잘 안 되더라 인 건데 따로 제공했을 때 설득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2번 같은 거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같이 제공하면 효과가 덜하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답 몇 번? 1번. 그리고 단어 simultaneously, convince 이런 단어들 몰랐으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자, 37번 볼게요. 순서고요. 순서 같은 경우에도 문법적 근거와 내용적, 논리적 근거 두 개 같이 고려하면서 풀되 문장 삽입은 두 가지 근거 중에 주로 한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치면 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단락의 순서를 다 배열하기 때문에 문법적 근거, 논리적 근거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를 전부 다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a perfect time of day. 자, 하루 중 되게 완벽한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When they feel they are at their best. 뭔가 최상의 컨디션일 때, 뭐 이런 뜻이겠지? Whether in the morning, evening, or afternoon. 그게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오후든 간에. 여기까지 뭐 무난하죠? 자, A 봅시다.
When your mind and body are less alert than your peak hours, the muse of creativity. 갑자기 창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요거 아직 나오기에는 내용이 좀 불충분하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내용적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적 근거상 A는 아직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B 볼게요. However, 그러나 if the task you face, 너가 마주한 그 과업, 너 나왔네. 이거 무슨 근거? 문법적 근거. 나왔어 안 나왔어? task? 안 나왔어요. 이런 건 문법적 근거상 아직 먼저 나오기가 어렵겠다. 그럼 우리의 후보는 C밖에 없어. Some of us are night owls. Night owl 뭐냐면 밤부엉이, 즉 야행성이라는 뜻이에요. 야행성.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위에 뭐라고 했었지? Whether in the morning, evening, or afternoon. 여기 나와 있잖아. 사람마다 베스트 컨디션인 시간대는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행성이야. Some early birds. 누군가는 아침형 인간이야. And others in between. 자, 누군가는 뭔가 저녁 밤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그 한 2시, 3시의 그 오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may feel most active during the afternoon hours. 자, 이렇게 다른데 if you are able to organize your day, 만약에 너가 네 하루를 좀 정돈하고 divide your work, 너의 일을 좀 나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make it a point to deal with tasks that demand attention at your best time of the day. 너의 어떤 관심,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언제 그걸 배치해라? 너가 가장 집중력이 잘 발휘되는. 그러니까 야행성들은 밤에 하고 아침형 인간들은 아침에 하고 뭔가 오후형 인간들은 오후에 내 어텐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업들을 해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자, A가 오느냐 B가 오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B에는 뭐가 나왔어? However이 나오고 if the task you face demands creativity. 이번에는 attention이 아니라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논리적 근거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자, 1번 얘기를 하다가 2번 얘기로 넘어가. 이때 뭐 필요해? 이 사이엔 전환점이 필요하다 했었지. 이 전환점의 대표적인 예시에 뭐 있어? However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는 1번 attention에서 2번 creativity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점일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B가 먼저 오냐 A가 먼저 오냐를 어떻게 판단해? 얘가 전환점이면 여기가 1번 얘기라면 C, A, B가 될 거고 여기가 2번에 대한 얘기라면 C, B, A가 돼야겠죠. 왜? 전환점이 먼저 나오고 2번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건 이상하잖아. 전환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요 A 단락이 attention에 대한 얘기인지 creativity에 대한 얘기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When your mind and body are less alert than your peak hours, the muse of creativity. 얘도 2번에 대한 얘기네. 그러면 전환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순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요거 이렇게 돼야겠죠? 정답 몇 번? 5번. 답은 이렇게 골랐고 글의 내용 조금만 더 봐볼게요. 자, 내 어텐션을 필요로 하는 과업은 내가 가장 반짝반짝 정신이 집중이 잘 될 때 해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너가 마주한 과업이 집중력이 아니라 창의력 and novel ideas,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한다면 it's best to tackle it at your worst time of day. 이런 건 차라리 너가 집중이 제일 안 되는 시간에 하는 게 좋대. So, if you are an early bird, 만약에 너가 아침형 인간이야, 그러면 make sure to attack your creative task in the evening. 그러면 창의력을 요구하는 일들은 언제 해? 저녁에 해라. And vice versa for night owls. 자, vice versa 반대로 하라는 거죠. 누구는? 야행성들은. 야행성들은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아침에,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밤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에 대한 설명이 A예요. When your mind and body are less alert than at your peak hours. peak hour이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 최고조의 그 시간대, 즉 너가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그때보다 너의 몸과 정신이 긴장을 덜 하고 있으면 the muse of creativity awakens. 창의력의 어떤 정령이 깨어난대요. 그래서 is allowed to roam more freely. 돌아다닐 수 있대요. 더 자유롭게. 다시 말해서 when your mental machinery is looser rather than standing at attention, the creativity flows.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너의 멘탈이 좀 더 이렇게 좀 루즈해져 있으면 오히려 창의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순서 CBA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이제 빈칸 추론이죠. 자, 봅시다. 31번.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풀이 전략이라고 하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고1이니까 사실 뭔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기에는 아직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 거고 기본기부터 다지는 게 중요해요. 빈칸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문에서 근거 찾는 겁니다. 이게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이걸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을 틀릴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방식은 글은 대체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선택지에서 헷갈려서 틀렸어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는 근데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닌 이상 글을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선택지에서 헷갈렸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선택지가 헷갈린다면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거야. 여러분들의 시선은 항상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여기를 쓱 읽고 여기서 고민해. 이게 되게 잘못된 건 게 여기 중에서는 정답이 1개고 오답이 4개예요. 얘를 여기다 자꾸 끼워 맞추다 보면 확률적으로 정답보단 오답 선택지들을 자꾸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왠지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빈칸 추론에서는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서 고민해야 된다? 제시문에서. 근거를 딱 잡고 얘랑 똑같은 말 써져 있는 선택지만 골라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we worry. 우리는 걱정합니다. 뭐라고 걱정해?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jobs. 로봇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just as common a problem, just as common a problem 이라는 건 그만큼 common한 문제, 그만큼이나 일반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흔한 문제가 뭐냐면 is that the robots are taking our 빈칸. 이거 A라고 할게. 자,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로봇이 우리의 A를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거다. 뭘 빼앗아 가고 있을까? 그것만 찾으면 끝이야. 볼게요. In the large warehouses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자, 이런 warehouse에서 human pickers. 자, 이렇게 뭘 짚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지.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상품을, 물체를 선반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moving them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그게 포장돼서 어떻게 돼? 발송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그러니까 그냥 짐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In their ears are headpieces. 이게 이제 머신, 로봇이네, 그쵸? 헤드피스를 끼고 있어. The voice of Jennifer. 이거 목소리를 이제, 그러니까 시리 이런 것, 빅스비 이런 것처럼 이게 이제 제니퍼인 거죠. A piece of software tells them where to go and what to do. 자, 어디 가세요? 뭐 집으세요?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니퍼라는 헤드피스가.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그들의 어떤 움직임을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다 지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Jennifer breaks down instructions into tiny chunks. 지시를 이 제니퍼가 정말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뭐 세세하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To minimize error.
뭐 하기 위해? 에러를 줄이기 위해, 최소화시키고 maximize productivity, 생산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a shelf. 자, 18권의 책을 이렇게 들어서 옮기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the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to pick 5. 5개 드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끝나면 또 5개 드세요. 그 다음에 또 5개 드세요. 그 다음에 3개 드세요.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실수를 덜하고 생산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18권 옮기세요 라고 하면 18권을 한 번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2권씩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각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인스트럭션을 쪼개서 실수를 줄이고 생산력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people to machines made of flesh. 어떻게 된대? 사람을 어떻게 작게 만드냐면 그냥 살로 만들어진 기계처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the Jennifer unit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훔친다고 여기 나와 있지. takes over. 얘 뭐랑 똑같아? taking.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요거는 얘랑 똑같겠지? 얘가 우리 뭘 뺏어가는 거야? thought process. 사고 과정인 거죠.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건? 생각이지, 생각. A는 나왔어. 얘랑 똑같은 말만 골라주면 돼요. 왜? A를 훔친다. 얘를 훔친다. 얘가 똑같이 A인 거지. thought process. 생각이라는 단어랑 제일 흡사한 단어가 뭐야 여기서? 그죠? judgment. 판단.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게 하는 거야. 18개의 책을 옮겨라 라고 하면 이 18개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도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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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옮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간다. 이게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빈칸은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렇게. 얘만 눈도장을 잘 찍었다면 얘랑 똑같은 표현을 고르자 라고만 했다면 2번 고르는 거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네 둘은 뭐 거의 비슷한 단어죠. 이거 두 개가 의미가 비슷한지조차 몰랐다면 아마 애초에 지문 해석이 안 됐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는 이렇게 안 잡고 쭉 읽고 대충 이런 얘기구만 하고 여기서 고민해서 틀리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 고를 수 있어요. cooperation, endurance 뭐 이런 거 고를 수, reliability 이런 거 고를 수 있어. 아셨죠? 자, 빈칸은 항상 지문에서 뭘 찾는다? 근거를 찾는 게 핵심이다. 마침 요 뒤에 문제도 빈칸이니까 같이 볼게요. 33번. 자, the demand for freshness. 신선함을 요구하는 것.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A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걸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자, while freshness is now being used as a term. term이라고 하면 용어란 뜻입니다. 용어. 이런 거 단어 잘 잡아두세요. And food marketing as part of a return to nature. 자, 신선한 걸 이제 판다는 거.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이런 게 뭔가 자연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the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자, 이렇게 신선한 상품을 원하는 것은 such as soft fruit and exotic vegetables has led 아이고 여기까지죠. 이렇게 얘가 어떻게 이어졌냐면 to the widespread of use of hot houses. 이거 뭐야?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In cold climates and increasing reliance on total quality control.
management by temperature control, use of pesticides, 살충제를 써. 그리고 컴퓨터랑 관련된 그런 유통을 해. 이런 것들. A의 다 일종인 거죠. 자, the demand for freshness.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has also contributed to concerns about food wastage. also니까 똑같이 A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best before. 자, 언제 드시는 게 좋아요? 언제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파셔야 돼요? 언제까지 드셔야 돼요? 유통기한이라든가 아니면 뭐 섭취기한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게 다 뭐 때문이야? 신선하게 즐기시려면 언제까지는 드세요. 이런 표현들 우리 한 번쯤 음식에서 본 적 있잖아.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버려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무슨 얘기야 이거? 이거 A 근거 첫 번째. 비닐하우스 쓰고 막 페스티사이드 이런 거 써. 두 번째, 음식을 버려. 이거 둘 다 무슨 얘기에 가까울까? 우리가 신선한 걸 수요하는 수요로 하는 거,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겠죠. 정답 몇 번일까요? 얘네랑 최대한 비슷한 말. 비닐하우스 쓰고 살충제 쓰고 음식물 더 버리고 뭐겠어? 1번이죠. have hidden 숨겨진 environmental cost 환경적인 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야? 환경 오염을 시키더라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선생님 왜 2번은 안 돼요? hunger problem 음식을 많이 버린다며요. 맞지. 여기랑만 이렇게 되면 뭐 연결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랑 연결 안 되죠. Bring about technological advances. 이건 완전 장점에 대한 얘기니까 안 되겠지. 그래도 우린 적어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잖아. 4번 Improve nutrition. 안 되죠. 이거 플러스잖아. 5번 Diversify the diet. 다양하게 시킨다. 절대 안 되죠. 1번 아니면 2번에서 헷갈렸으면 그나마 베스트고요. 2번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지엽적이에요. wastage, 딱 food wastage에만 딱 해당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자, 이번에 38번 문장 삽입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근거와 문법적 근거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자, 1번 앞까지 일단 봅시다. 자, television, TV는 is the number one leisure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미국과 유럽의 1등 여가 활동이래요. Consuming more than half of our free time. 자유시간의 절반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는 얘기. 자, unfortunately. 요거 글의 흐름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불행하게도 요거 전환점이야. It is also 또한 likely to crowd out other activities. 다른 활동을 crowd out, 다 이제 밀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B라고 해볼게. 이거 뭔가 A 얘기하다가 B 얘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자, that produce more sustainable social contributions to our social well-being. 뭔가 우리의 사회적 웰빙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다 밀어내버려. 뭐가 밀어내겠어? TV가 밀어내겠죠. 근데 그거 아직 모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전환점 유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we generally think of television as a way to relax. 우리는 보통 TV를 어떻게 생각해? relax 하는 걸로 생각해. Tune out and escape from our troubles for a bit each day. 약간 이제 우리 전원을 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TV를 여긴다라는 얘기죠. While this is true. 자,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얘도 여러분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 여기 또 나오네요. 자, 봅시다. While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지만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어떤 증거가 있냐면 that we are more motivated to tune in. tune into라고 하면은 시청하다, 보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환점.
Our favorite shows and characters.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TV쇼나 캐릭터를 시청해. When we are feeling lonely. 우리가 뭐 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또는 have a greater need for social connection. 뭔가 사회적인 커넥션이 필요할 때. 요럴 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우리 B라고 합시다. 그럼 얘 이제 B 아니겠다. 그치? 어떻게 가야겠어? 요렇게 가야겠다. 자, television watching does satisfy these social needs. 자, these social needs 뭐야? 위에서 나온 요것들이죠. 아니면 뭐 lonely. To some extent, at least in the short run.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충족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라는 얘기인 거고. 자, 4번 뒤에 볼게요. The more television we watch. 자, 우리가 TV를 더 많이 볼수록 the less likely we are to volunteer our time. 갑자기 volunteer이 나오네. 자원봉사. 앞에 나온 얘기랑 말 연결돼요? social connection, lonely. 자원봉사. 안 되죠. 얘 C야. 어디 있어 이거? 여기 있어. social well-being을 위한 활동. 이게 자원봉사잖아. 그럼 정답 몇 번? 4번. C 얘기로 넘어갔죠. 그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자, relax 할 수 있다고 한 거 요거 이제 첫 번째 A에 대한 얘기인 거고 B랑 C도 색깔로 구분을 해볼게요. B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social connection. 이걸 위해서 TV를 본다. 자, C에선 무슨 얘기했어? 봉사 같은 거. social well-being. 이런 활동을 해 안 해? 안 한다가 C였어. 그러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요렇게는 우리가 TV에서 기대하는 장점에 대한 얘기일 거고 여기서는 TV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장점에서 단점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라고 봐주셔도 되고 우리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볼 때는 A, B, C 이렇게 3번, 2번이나 전환이 된다. 이 3가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전환점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 전환점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살짝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자, 35번 무관한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무관한 문장은 말뜻부터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관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관련이 없다는 거죠. 뭐랑 관련이 없다라는 뜻일까? 당연히 그래. 자, 흐름과 관계없는 이라고 했는데 이 흐름에 관계없다라는 게 결국 뭐랑 관련 없는 거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문단의 주제. 그렇죠. 주제. 주제와 무관하다라는 뜻인데 이 주제라는 것을 구성하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재. 그러니까 토픽이죠. 토픽. 뭐에 대한 얘기인가? 아까로 치면은 TV에 대한 얘기. TV가 소재겠지. 그쵸? 2번째는 뭘까요? 중심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조금 고급스럽게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로 해보자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 이렇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무관한 문장에서 무관할 수 있는 건 이 소재가 무관할 수도 있고요. 중심 내용이 무관할 수도 있어요. 소재 자체가 달라버리면 땡큐야. 너무 잘 보여 답이. 근데 조금 어려울 때는 중심 내용이 다르고 소재는 똑같습니다. 이러면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보시죠. 자, The fast-paced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라고 하네요.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게 일단 빠르게 진화했대. 이게 has radically transformed the dynamics. 자, 정말 급진적으로 뭔가 이제 역동적으로 뭔가를 바꿨대. 그리고 또 뭘 바꿔? business models. 또 비즈니스 모델도 바꿨대. 뭐에? tourism, 관광. and hospitality industry. 이거 호텔인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인데 호텔, 식당업 이런 것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뭔가 이런 게 발달해서 관광이랑 호텔, 식당업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this, 이것은 leads to new levels, forms of competitiveness among service providers. service provider, 얘랑 연결되죠? this 가리키는 거 뭐겠어? 앞에 있는 요 내용이겠지. 얘 그럼 될 것 같아. transforms the customer experience to new services. 소비자의 어떤 경험을 새로운 서비스를 토대로 바꿔줍니다. 이런 거죠. 자, creating unique experiences. 같은 말이죠.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것도 왠지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자, 이렇게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 and providing convenient services to customers.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leads to satisfaction.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죠? 이게 또 만족으로 이어져. And eventually, 궁극적으로 customer loyalty. 손님들이 여기를 자주 오게 된다는 얘기죠. loyalty라고 하면 to the service provider or brand. 자, 여기까지 말 되고. In particular, 특히 the most recent, 가장 최근의 technological boost. 뭔가 기술 발전 received by the tourism sector. 이 관광업계에서 얻게 된 가장 최근의 어떤 기술 발전이 뭐냐면 is represented by mobile applications. 모바일 어플이래요. 갑자기? 모바일 어플 얘기를 한다고? 약간 생뚱맞긴 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류예요. 이렇다고 해서 3번 이러고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 뒤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직 모른다. 이거 보류예요, 보류. 4번 볼게요. Increasing competitiveness among service providers. 자,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력이 늘어나는 거. 그것은 does not necessarily mean. 반드시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뭘 의미하는 게 아니야? Promoting quality. 자, 퀄리티가 늘어났다는 말은 아니야. Of customer service. 여기선 갑자기 퀄리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약간 보류예요. 얘랑 얘는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럼 일단 정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거나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봐야 할 수 있죠. 5번 볼게요. Indeed라고 하면 앞에랑 같은 얘기 하겠다는 거거든. Empowering tourists with mobile access. 뭐 나왔어? 요거네. 그럼 정답 뭐야? 요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3번 고르고 틀린 친구들 진짜 많을 거야. 갑자기 웬 모바일 어플? 그리고 경험적으로 35번에 정답이 3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3번인데 모바일 어플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왔네? 이번에도 3번이 정답이었구나 하고 고르고 넘어간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절대 안 되고요. 3번이랑 4번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2번이랑 4번 내용이 연결이 잘 됐어. 그러면 그냥 3번을 아무 딱 고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3번도 이상하고 4번도 이상해. 그럴 땐 몇 번을 봐? 5번을 봐야 돼. 5번이 4번이랑 연결되는지 3번이랑 연결되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골라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5번이 3번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준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봐야 됩니다. 문제에도 나와 있잖아.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항상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3번 고른 친구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34번 볼게요. 빈칸이네요. 빈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지문에서 뭘 찾는다? 근거를 찾는다. 그거 연습해야지. 자, 봅시다. In the studies of Colin Cherry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Technology, MIT네요. Back in the 1950s. 뭐 나왔어? study 나왔어.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 실험이 나오면 크게 세 가지 보셔야 되는데 실험 주제 보셔야 되고 실험 조건 보셔야 되고 실험 결과 보셔야 돼요. 주제는 사실 그냥 예의상 봐주는 거고요. 조건이랑 결과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출제되는 경우가 90%. 그런데 가끔 고3쯤 되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서 실험 조건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고난도. 보통은 결과를 묻지만 가끔 틀어서 결과를 냅다 줘버리고 조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조건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실험은 대체로 이거 3개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봅시다. 여기서 아마 결과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his participants listened to voices in one ear at a time. 자, 하나의 귀로 소리를 들었어. Then through both ears. 그 다음에 이제 2개로 들었어. In an effort. 자, 뭐 하기 위해서? 실험 주제 나오네. Determine whether we can listen to 2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2 사람이 말하는 걸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다는 거야. 한 귀씩 듣게 하고 그 다음에 2귀로 듣게 하고 했다는 거죠. One ear always contained a message that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다시 shadowing. 하나의 귀에서는 듣는 사람이 따라 말해야 되는 쉐도잉을 해야 되도록 했대. 그러니까 자, 오른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 대로 바로 따라 말해보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While the other ear included people speaking. 반대쪽 귀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 소리를 들려줘. 자, 그러니까 오른쪽 귀로 들리는 소리는 따라 하시고요. 왼쪽 귀로 들리는 대화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고된 작업이죠. 이걸 어떻게 해. The trick was to see if you could totally focus on the main message and also hear someone talking in your other ear. 그러니까 너 귀에 들어오는 내가 따라해야 되는 이 메시지를 집중하면서도 반대쪽 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 되겠어 이게? 당연히 안 되지. 자, cleverly, 똑똑하게도 Cherry found it was impossible.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난 알아차렸다는 게 왜 똑똑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차렸대요. 이게 뭐예요? 결과야. For his participants to know whether the message in the other ear was spoken by a man or woman. 자, 우리 대화 소리 아까 왼쪽에서 들으신 거 남자가 한 대화였어요? 여자끼리 한 대화였어요? 몰랐대. 전혀 몰랐다는 거죠. In English or another language. 자, 영어였어요? 다른 언어였어요? 몰랐대. Or was even comprised of real words at all. 자, 여기 나온 단어들 실제 단어들이었을까요? 저희가 만들어낸 단어였을까요? 몰랐대. 그게 뭔 소리야? 이쪽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면 이쪽 귀에서 들리는 거 못 들었다 라는 얘기죠. 이게 끝. In other words니까 같은 말일 거 아니야. People could not.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었어? 2가지를 동시에 들을 수 없었어. 끝. 정답 몇 번? 5번. Process 2 piec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할 수 없었다. 자, 이게 부정어 있으니까 정답 몇 번? 5번. 실험이 나오면 뭘 봐라? 결과를 봐라. 됐죠? 네. 32번. 빈칸 하나 더 볼게요. 자, The prevailing view among developmental scientists. 자, 발달 과학에서 되게 널리 퍼져 있는 관점이 뭐냐면 is that people are active contributors to their own development.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발달에 되게 많이 활발하게 기여를 하더라. 이거 A라고 잡을게요. 자,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phys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they live.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사회적인 맥락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but they also play a role in influencing their development.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요거 똑같은 말이지. contributor 같은 말. By interacting with and changing those contexts. 그러니까 내가 주위 맥락에 영향을 받기도 받지만 주기도 줘. 어떻게? 그 주위 환경과 소통하거나 바꿈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Even infants influence the world around them. 심지어 유아들도 이렇게 한대. And construct their own development through their interactions. 똑같은 말 또 나왔다. construct. 똑같은 말 또 나왔네요. 그쵸? 계속 A라고 잡을게. 자, 이제 예시 나온다. 예시는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Consider an infant who smiles at each adult he sees. 자,
걔가 보는 어른들 볼 때마다 이렇게 웃어. 빵긋빵긋 웃는 애기가 있어. He influences his world. 걔는 이제 자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야. 왜? Because adults are likely to smile, use baby talk, and play with him in response. 내가 웃으면 이 어른도 웃고 뭔가 아기의 언어로 나한테 말을 걸고 그리고 나랑 놀아주기 때문에. 내가 웃으면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원하니까 이거 내가 얻기 위해서 웃는 거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내 주위 환경을 바꾸고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The infant brings adults into close contact, making one-on-one interactions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똑같은 말이죠. By engaging the world around them. 자,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과 이제 함께하고 thinking, 생각하고 being curious and interacting with people, objects and the world around them. 자, individuals of all ages.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애기뿐만 아니라 다 사람들은 다 뭐 한다? A 한다. 똑같은 말. 그들의 발달에 기여한다, 영향을 준다, 발달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얘랑 같은 표현 찾아주면 정답 몇 번? 5번. manufacture, 제조한다, 만든다. 똑같은 말이지. A. 뭐랑 비슷해? construct랑 비슷하죠. own development. 이거 뒤에는 똑같아,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이 많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냥 manufacture, 요 단어만 잘 캐치해서 해석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 정답 몇 번? 5번. 자, 이제 마지막. 중장문 보면 마무리됩니다. 자, 41, 42번. 41, 42가 사실 오답률이 꽤 높은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 영향이 커요. 얘 문제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앞에서 시간을 너무 쏟으면 여기 틀릴 수도 있죠. 그치만 한번 볼게요. 자, in a society, 사회는 사회인데 어떤 사회냐면 that rejects the consumption of insects. consumption, 이제 소비하는 거죠. 먹는 거죠. 자, 곤충을 먹는 걸 거부하는 사회에서는 there are some individuals who overcome this rejection. 이러한 rejection, 거부를 어떻게 하는, 극복해내는 개인들도 있다. 그러나 most will continue this attitude.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충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It may be very difficult to convince an entire society. 사회 전체를 설득하는 건 쉬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왜? 방금 얘기했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어휘는 항상 근거를 잡아가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여기 나온 이 부분 때문에 얘는 맞다, 얘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자, however, 그러나 there are examples. 예시가 있대요. 어떤 사례들이 있어? In which this reversal of attitudes about certain foods has happened.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이렇게 태도를 완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맞는 말이죠. 왜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도를 고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사회 전체가 바뀐 경우가 있더라. 이게 어떤 경우? Several examples in the past 120 years. 자, 지난 120년 중에서 몇 개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Considering lobster a luxury food instead of a food for servants and prisoners. 원래 막 죄수들한테 줬던 게 랍스터인데 이제는 좀 우리가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사례가 나오고 있네요. 사례가. Considering sushi a safe and delicious food. 자, 회를 안전한 음식이라고 먹는 거. And considering pizza not just a food for rural poor of Sicily. 자, 원래는 피자도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니죠. In Latin American countries where insects are already consumed. 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곤충을 먹고 있대요. A portion of the population hates their consumption. 그치만 몇몇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싫어해. 그래서 가난과 연결지어. 말 되죠? hate이니까. There are also examples of people who have had the habit of consuming them. 그런 걸 먹는 습관이 있었어. And encouraged that habit. 그
습관을 독려했어. due to shame. shame 뭐야? 수치심이죠. 곤충을 먹어왔는데 부끄럽다는 이유로,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그 행동을 장려해? 말이 안 되죠. shame 때문에 얘 정답 뭐야? discouraged. 이런 걸로 고쳐줘야겠다. 정답 몇 번? 4번. 이 뒤에 더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 정답은 뭐예요? 2번이에요. 우리가 곤충을 먹지 않잖아. 그쵸?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 근데 과거에도 랍스터도 안 먹었고 피자도 안 먹었고 회도 안 먹었는데 그거 다 바꾸는데 성공했어. 그러니까 곤충도 먹어도 됩니다. 이런 의미의 제시문이었고,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요 edible,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edible 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주세요. edible. eat able이 붙은 느낌이죠. 발음만 했을 땐 eatable. 근데 edible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4번. 여기까지 보시면 주요 문항 해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시험 자체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서 제가 주요 문항 탑 10만 딱 해설을 했고, 여러분들 아직 고1이긴 하지만 이제 11월 학력평가만 보면 바로 고2잖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정말 잘 다지셔야 돼요. 제가 고1한테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고2한테도 이 얘기를 하지만 고3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본기를 많이 다져놓지 않아요. 정말 안 돼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사실 고3 수준으로 가면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훨씬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또 다양한 풀이 전략들을 습득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적어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되고, 문장 많이 보시면서 문장 구조 복잡할 때 어떻게 끊으면서 해석할 건지, 결국 해석하는 연습이라도 잘 해놓고 고3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뭔가 좀 덜어내고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데, 고3 때 가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렵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죠. 영어는 기본기만 잘 다져놔도 고3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단어라도 많이 외우고 이제 문장이라도 많이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험이 있으면 그때 해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